네. 어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하던 시각에는요. 또 보면 수원지법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이 있었습니다. 대북 송금 과정에서 경기도와 쌍방울의 역할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는데요.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통화하는 걸 봤다. 이런 증언도 나왔습니다. 이현정 의원님, 네. 이렇게 보면은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?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네.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그런 문제하고 비슷한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 그 본인의 그 유튜브를 통해서 나는 전혀 김성태 회장하고는 모른다. 예, 그렇죠. 그리고 뭐 내가 아는 거는 그냥 내의 사위분과밖에 없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거든요. 네. 즉 나는 쌍방울과는 전혀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한 것인데, 근데 그동안 이 방용철 이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 사실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인을 해오다가 최근에 진술을 다 바꿔버렸습니다. 바꾸는 게 뭐냐면 본인이 당시에 이제 이 변호를 한 이태영 변호사 등등과 함께 통화를 하는 거를 옆에서 지켜봤다는 거거든요. 예. 그 차례는 하는 거 봤고, 또 특히 예전에 이제 그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서 이화영 부지사하고 또 이제 그때 북한 측 인사들하고 있을 때 네. 그때도 이화영 부지사가 또 이제 전화를 바꿔줬다라고 이제 그동안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총 5회 정도를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통화를 했다는 게 이제 그동안의 어떤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. 네. 근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전혀 통화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, 근데 이제 지금 보면 김성태 전 회장은 본인이 전화를 여러 개를 바꿔서 사용했고, 또 직접 전화하기보다는 딴 사람이 통화를 시켜줘서 대신 통화를 했다는 거거든요. 예. 이거는 이제 방 부회장이 진술을 바꿔서 법정에서 한 진술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제 어떤 신빙성이 있고, 즉 쌍방울의과 대북 송금이라든지 대북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이재명 대표도 알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그 심증에 하나의 어떤 플러스를 해주는 증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는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최소 5차례 통화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. 특히 검찰이 전화를 바꿔줬다는 2019년 1월 17일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재판에 출석해서 전화를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통화 의혹은 전부 중간에 제3자를 통해 이루어졌는데요. 최진봉 교수님, 왜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?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제 더 의심이 드는 거죠, 사실은. 지금 이제 일부에서 이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이화영 지금 전 부지사는 바꿔준 적이 없다 그러고, 지금 이재명 대표 말처럼 1월 17일 같은 경우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, 네. 그날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이거 이제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, 그래서 이거는 전화 통화 기록이나 이런 걸 다 확인해야 된다고 봐요. 지금 뭐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이 맞다고 하면 정말 그 사람들이 그때 통화를 시켜줬는지, 또 하나는 정말 네. 가깝다고 하면 굳이 본인이 전화하면 되지 왜 누가 꼭 통해서 해야 되죠?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한 적은 있어요.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아마 술자리에선가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한 적은 그런 예. 기억은 있다고 얘기했어요. 그러니까 예, 아마 그랬죠. 이화영 부지사나 아니면 누가 뭐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함께 술을 먹다가 이럴 수 있잖아요. 내가 뭐 도지사 한번 바꿔줄게. 근데 또는 뭐 본인의 친분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.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봤을 때 정말 이 주장들이 지금 부딪히는 부분도 많고, 왜 그럼 직접적인 통화가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 드는 것이고, 예. 또 1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재판 중에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왜 그날 전화를 했다고 얘기하는지, 이런 부분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여기서 이 방용철 부회장이 진술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좀 그 팩트 체크를 해드리면은, 두 사람이 직접 만나거나 통화한 건 아니다. 친하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가 아니고, 예. 친하다는 표현을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라고 한 것이 방용철 부회장의 전언입니다.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전화를 바꿔줬더니 전화를 받은 김성태 회장이,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재명 대표였다는 거예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. 이렇게 하고 끊었대요. 그러면서 이화영 그 전 부지사는 이게 부인하고 있지만, 김성태 전 회장을 바라본 방용철 부회장이 뭐라고 그때 기억하고 있냐면, 형 뭘 이런 것까지 해줘 안 하는데 싫지 않은 표정이었다. 그러니까 네. 그 두 증언은 매우 중요한 거라고 봐요. 방용철 부회장이 지금 입장을 바꾸고 있는데, 바꿔준 거를 내가 받고, 예, 감사합니다, 아닙니다 했고, 네.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바꿔준 데 대해서 싫지 않은 낯으로 형 뭘 그렇게까지 해,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치열하게 법리 공방이 있겠지만, 방용철 전 부회장이 저 사진에 나오는 자리에 동석했던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진술의 변화, 이 부분에도 매우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.